자, 다음은요. 저 예제 2번과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페이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 3번은 페이지 46페이지에 있네요. 이것은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그 똑같이 용띠인데 여기가 월지 그 겁살이 일지에 있는 겨 케이스랑 용띠인데 겁살이 시지에 있는 케이스를 나눠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바라보는 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게 겁살이 아까 예제 1에서는 월지에 있을 때 해석을 갖다 주로 많이 했고, 이번엔 일지와 시지에 있을 때 원형이정법에 의한 나이의 변화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요 예제 2를 보면 여기가 지금 겁살이면서 일지이면서 또 배우자 자리 그리고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이 네 가지를 다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천라지방에 지금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걸 다 읽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요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가 이제 겁살이면서 얘는 시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자식 자리가 되죠. 자식 자리 또는 노년 자리. 노년의 3. 그리고 성향을 읽어주기도 하고 천라지망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위치에 따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에 대한 감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예를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얘가 예제 2고 이게 예제 3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하나하나 갖다 양쪽 예제 2와 3을 같이 쭉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겁살이라는 것의 특성은 어떤 게 있는가? 이것은 지금 제가 이제 첫 번째 예를 드는 게 단절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상황과 완전히 등 돌리는 상황이 쉽게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모든 단절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쉽게 결정한다는 것. 그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상당히 본인의 마음은 다급한 상황이고 올인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인은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일지에 겁살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지시든 시지든 겁살이 나타나는 나이대가 여기 겁살이 일지에 있다는 건 뭐냐면 보통 여기가 35세에서 55세 사이에 겁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월일시가 그러니까 연 같은 경우가 연이란 글자가 실제 사주에 비치는 시간은 만약에 15세, 20세, 30세, 45세, 50, 60세 이렇게 넘어간다면 연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있다 15세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영향력은요. 그리고 월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1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커졌다가 45세를 중심으로 해서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일은 영향이 이렇게 오다가 보통 35세 정도에서 55세까지 이렇게 왔다 해서 이렇게 쭉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는 여기서 쭉 왔다가 보통 55세 여기서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항을 물어보고 자기가 궁금한 것을 알라 그럴 때 나이대가 만약에 여기가 20세라고 하면 20세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글자는 여기 월지에 들어있죠. 월지. 요거는 연지고요. 요건 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월지의 대세를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45세쯤 돼서 물어보면 여기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일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일에 있는 거, 또 60이 넘어가서 물어봤다 그러면 시 있는 걸 중심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일지에
그 겁살이 있다는 것은 겁살의 성향이 월찍 있을 때보다 보통 좀 늦게, 그러니까 청소년의 친구들끼리는 겁살이 있다는 것 저차는 좀 알지만 그게 심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로 일찍 나이대가 되면 겁살의 성향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보통 이 겁살이 씨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 들어서 한 55세나 60세가 넘어갔을 때 겁살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직업을 선택한다고 치면 일에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35세에서 50세 사이 겁살이 있다는 얘기는 그 젊었을 때 내가 가졌던 직업과 전혀 다른 직업을 이 나이대에 도전한다는 것이고요. 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새로운 도전을 정년퇴직하고 자기의 메인 직업을 앞에 쭉 가졌다가 정년퇴직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이제 공대 교수로 있다가 정년퇴임했다고 치면 역사학이나 철학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다시 그 의학 같은 걸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는 에세이를 공부하기도 하고 미술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쪽을 자기가 노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건 취미 활동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취미 활동이 아닌 이때는 자기의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수입이 꼭 있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하는 일은 직업과 바로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와 직업의 차이가 뭐냐면, 취미는 수입이 안 생겨도 계속 할 수 있지만 직업은요, 수입이 안 생기면 다른 게 수입이 생길 때까지 바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치는데 이때는 그냥 내가 그냥 벌어놓은 돈으로 내 시간 때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러면 되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이때 처자식 다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참 벌어야 되는 40대 초반 정도에 와 있는데 수입 하나 없이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치면 한심해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또 요 자리는 배우자 자리이고 이 자리는 자식과 노년의 자리입니다. 자, 배우자 자리일 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배우자 자리를 왜 주냐면 요 위치가 이 정일간이 꾸미는 가정입니다. 꾸미는 가정에서 일간과 배우자의 힘이 활동이 어떤가를 바라보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저 살아난 자리에서 일간은요, 이 정은요 여기서 12운성으로 제왕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왕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의견을 100% 상대방이 수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자기가 다 결정할 때 집안이 화목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횡적인 전에 갖다가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너는 따르라고 배우자한테는 협의가 아닌 통보를 하는 쪽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가. 보통 남자의 경우라도 독불자본식으로 되고 굉장히 자기 의견만 강하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고요. 여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간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일간이 일지에서 제왕자리에 있다는 건 나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가정, 얘가 내가 원하는 가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난 용서가 안 된다. 내가 이 가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배우자의 자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배우자면 이제 일단 남자일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경이나 신이 정제나 편제가 되니까 경이나 신이 여기서 배우자가 될 텐데 요 자리에 요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이 경이니까 신보다는 경이 배우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요. 병은 요 자리에서 장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장생하고 있으니까 나도 내가 입김이 세지만 배우자도 이 안에서 장생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자체를,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보통 이것을 간여 지동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간여 지동, 그러니까 요게 화오행이고 요게 똑같이 같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인 걸 간여지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녀지동의 경우에는 자기의 주장이 강해서 가정을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루기 어렵고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기 쉽다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책들의 내용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자기도 자기 가정에서 충분히 재활 노릇을 하고 있고, 배우자도 장생자에 있으니까 배우자도 충분히 자기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가녀지동이라서 부부간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경이라고 하는 배우자를 맞이했다면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이라는 배우자는 요 지장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도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이라고 하는 배우자를 맞이한다는 조건 하에서 잘 살 수 있겠구나, 남자라면. 만약에 여기에 신 같은 경우 있으면 신이 여기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신은 요 자리에 어디 가면 사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관계가 젊었을 때는 이 배우자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입장이지만, 결혼하고 나서 어떤 활동이 거의 안 하거나 아니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와의 관계도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경이라고 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땐 잘 살고, 신이라고 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땐 가정에 어느 정도 살다가 가정에 불화가 좀 생길 것이다. 언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약해지는 시기인 인대운, 묘대운, 진대운 이럴 때. 자, 그럼 이 사람이 남자라면 이 사람이 여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라면 남자는 임이나 개가 남편이 되겠죠? 그러면 이미 요 안에 있는 개라는 것이 남편 자리에 되는 거고, 개가 요 자리에 들어가면 태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집안에서 굉장한 입김이 세고 자기가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여기 오면 태지니까 몹시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부인이 몹시 불편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자꾸 집을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떨어져 사는 관계라면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한 집에서 계속 오래 살면 부부 사이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여자라면 좀 결혼 후에도 서로가 직업 때문에 떨어져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같이 살라고 하지 말고 떨어져 살면서 좀 시간을 좀 보내세요. 그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좋아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향을 한번 바라볼게요. 성향은 뭐냐면 요 일지 나이 때인 35세에서 50세 사이에 일간이 왕지가 합니다. 정일간이 왕지죠. 왕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체를 내가 주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때도 그렇고요, 어떤 친구 간의 관계를 이끌 때도 그렇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협회 활동을 할 때도요, 내가 거기서 상당 부분 어떤 결정권을 갖는 위치이거나 지도자급 위치에 있으면 나는 그쪽 어떤 단체와 관계가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제왕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거나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지 않은 어떤 단체의 활동이라면 나는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는 그 대화가 3시간, 5시간, 10시간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주도권을 주지 않고 들어야만 하는 입장이고 눈치를 봐야 될 입장이면 20분 이상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지의 제왕자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강한 자기의 어떤 영역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있으면 본사처럼 윗사람이 잔뜩 있어서 수시로 보고 받는 위치가 아니라 차라리 해외 지사나 지방 지사에서 지사장 정도를 하면 내가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 웬만하면 본사에 누가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 결정권이 큰 상황이라면 직장생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뭐 그러니까 큰 기업에 취업하는 게 여의치 않을 때는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운전하는 동안은 모든 판단은 갈까 설까 달릴까 시간을 늦출까를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내가 쓰고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기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자유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라면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공간 속에서 뒤에서부터 윗사람이 쭉 앉아있는 이런 숨막히는 공간에선 정말 버텨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게 일지 제왕 자리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기도 하고 성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성향은 뭘로 연결돼야 되냐면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뭐 그 굉장히 빡빡한 대기업에서 내가 부장으로 있는 것보다 차라리 작은 떡집이나 작은 빵집, 작은 떡볶이집이라도 내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성격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정사일주가 있고요, 축정도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젊은 시절에 이 일간이 입고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시험 공부를 오래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특정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동안 친구들 다 사회생활 나갈 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가 나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 생각을 해서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한 거죠. 만약에 여기 또 살아오면 젊었을 때부터 내가 제왕절에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안에 여기에 있는 진상관과 여기에 있는 무상관이 굉장히 강해서 이 사람은 실제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뭘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적응하는데 쉽게 실증 내고 다른 데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자기한테 정말로 맞는 일을 한 우물을 파는 것, 거기서 승부를 보는 것, 최고에까지 올리는 것, 이게 이 사람한테 중요한 승부의 관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일지가 이렇게 겁살이 있으면서 요 제왕절에 있다는 건 그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성향이나 직업에도 많이 관련이 되고요. 여기 노년에, 그러니까 이 내가 자식 자리이고 노년의 삶을 갖다가 볼 때 예전에는 이 시에 있는 걸 전부 다 자식을 해석하는 데만 주로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요, 사회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보통 4, 50쯤 되면 은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리에서 물러나면요. 그래서 관리에서 물러나면 그냥 농사짓고 먹고 살았는데, 근데 요전에는 보통 55세 이후니까 보통 자기 활동이 아닌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는 데만 썼던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 보면 55세, 60세도 저한테 많이 와서 상담할 때 전부 다 난 무슨 일 하면 좋지 직업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끝에도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면서,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면서 여기서도 나의 성향과 나의 노년의 삶, 그리고 내 직업을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노년에 나는 겁살과 내가 이 안에서 제왕지에 있으니까 내가 젊었을 때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서 나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주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이때 자기의 노년의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내가 대기업의 어떤 임원으로 계속 있다가 정년퇴직을 했다면 요거는 겁산이니까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다른 겁니다. 장사를 하는 경우도 되고요. 아니면 난 여기서 여행사를 할 거야. 그래서 해보지 않았던 일에 난 도전하기도 하고요. 아니 나는 그냥 여기서 여행을 다니면서 이 사라는 것이 전파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젊은 사람끼리 하듯이 난 유튜브도 좀 찍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장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공간에 가서 나는 어울리면서 유튜브를 찍고 하면서 나는 인생을 여행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이 겁살의 모양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요 자체가 이제 영마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캠핑카를 갖다가 난 여기서 전국을 돌면서 시시각각 사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담고 남들 알리고 그냥 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도 이 노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여기서 내 나만의 어떤 그 산 속에서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 마련해서 거기서 나는 살아갈 거야라고 하는 것도 겁살 노년의 삶의 모습으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직업을 가질 때 천라지망이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있는 천라지망이 있는데 평생을 교육자로 있다가 이 사람이 정년퇴직한 후에 요 산하는 겁사를 이용해서 뭐 난 유통사업을 할까 어떤 사업을 내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평생 사왔던 모았던 돈을 한 번에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회활동하는 게 그냥 의료봉사, 지역봉사 같은 걸 하면서 난 연금 받고 그냥 살 거야 그러면 크게 잘 살지는 않지만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운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천라지망이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은 몹시 지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두 번째 이제 사주에 겁살이 있는 경우에 이제 특징 첫 번째로서 단절을 경험한다. 요거까지는 봤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사주에 겁살이 있는 경우 첫 번째가 단절을 경험한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나에 있죠, 나. 그러니까 페이지 48페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소속, 그러니까 하나에 단절되고 나면 새로운 곳에 소속되려는 경향이 또 의지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곳에서 전혀 새로운 어떤 갑이라는 곳으로 내가 직업이나 어떤 취미를 옮겼을 때 그때 A 쪽에서 내가 맺었던 인간관계가 싹 여기는 단절이 되고요. 여기는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소속되는 거죠. 빠르게 소속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또 빠르게 친해집니다. 금방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겁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정만 하면 그 과정이 기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과정이나 새로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엄청 짧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단절하고 쉽게 소속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단절만 가지고 이 사람의 단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단절의 이면에는 새로운 곳에 빠르게 적응하는 이런 것도 적응이라고 보죠. 적응하는데 낯선 곳이에요. 낯선 곳에 적응하는 것은 이 겁살의 다른 능력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또 다른 예를 보면서 다른 사주 간법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제를 보면 이제 48페이지 보면 예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신 자, 요걸 보면 이제 묘라는 것이 이제 토끼띠고요. 신이 여기 겁살 자리가 맞죠? 그럼 얘가 겁살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월지에 겁살이 있다는 거고, 요거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간지도, 신고유 특성도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제가 되죠. 정제라는 성향도 읽어주고요. 또 묘와 신 같은 경우는 귀문간살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또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의 차이 또 읽어줘야 되고요. 하면서 요것들을 실제로
사주에서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요 예는요. 자, 이제 여기서 겁살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겁살은,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이 호기심이 반짝반짝한 게 나오면, 기존 거 갖다가 딱 때려치고 새로운 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입장에서는 단절이고, 새로운 곳에는 새로운 곳, 낯선 곳에 적응한다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곳 소속을 하는데, 요걸 도전할 때 이게 정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제는 뭐냐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인이죠. 정인을 쓴다는 겁니다. 정인은 학습이에요. 공부, 학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막무가내로 가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나 학습을 사전에 한 다음에 그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것은 새로운 걸 도전할 때요. 보통 자격이나 학문 영역에서 자꾸 전공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학을 전공했다가 대학은 이제 그 대학원을 갔다가 음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미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음대나 미대를 전공했다가 그 대학원을 어떤 상과 계열로 가갖고 MBA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공학에서 음대 쪽으로 갔다가 다시 박사 과정, 다른 그 석박 과정을 여기서 뭐 한국사라든가 철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공학이든 음대 음악이든 미술이든 상과든 한국사든 철학이든 전부 다 학문적 영역 속에서 옮겨가는 과정이 정인을 겁살로 썼을 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요게 좀 귀문관살이 상당히 성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외워두십시오. 귀문관살은요. 귀문관살은 의심이 많은 겁니다. 좀 삐딱한 시선으로 의심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생각지도 못한 일도 많이 생각이 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게 맞습니다. 책에도 써놨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여자라면 보통 남자친구가 한 서너 시간만 연락이 안 되면 안절부절하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혹시 뭐 사고 난 건 아닐까? 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뭐 병난 건 아닐까? 왜? 귀문관사는요. 생각지도 못하는 걱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다양한 것에 의심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한 10시간쯤 연락이 안 되면 단정을 합니다. 이거 분명히 사고 난 거야. 큰일 났다고 하면서 온갖 안절부절한 모든 상상을 다동해서 자신을 다 괴롭히게 된 거죠, 스스로를. 그러다가 다음날 남자친구가 연락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겁살이 발동합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 자기는 귀문관사를 해서 지난 밤 동안, 하루 동안 몇 년치의 걱정을 다 한 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거 갖다 핸드폰을 갖다 친구 집에 두고 왔다가 다음날 찾으러 간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의심을 많이 하고 또 혼자 하는 것들이고, 자기가 그렇게 속상했을 때 난 더 이상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아. 선언해버리는 게 다 겁살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사귀던 사람의 관계를, 기존의 관계라면 쉽게 단절해버리려는 결심도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단절의 이면에는 귀문관살이라는 수많은 근심들이 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왜 근데 여자들한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냐? 일간 자체도 음기가 강하고요. 신이라는 자체도 음기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몸 자체가 음기가 강한데 사주마저도 월지와 일간이 음기가 강할 때 걱정이 많아지고요. 어떤 대범하게 어떤 일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가 나를 괴롭히기 전에 내가 그 문제를 잘라버리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상황이 너무 싫으면 그런 상황이 오기도 전에 상상해서 미리 잘라버리려는 경향이 강해서 쉽게 인간관계를 단절해버리려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상처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간이나 월지가 양기가 강하면 상처를 느끼지도 않으니까 뭐 하긴 뭐 그런 게 뭐 있어. 이렇게 지나갈 만한 일들도 여자들이 이렇게 음기가 많을 때는요, 쉽게 상처받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는 그런 게 난 너무 싫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게 경계심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읽었던 게,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 겁살, 월지, 고유 특성, 신, 정인, 김관성, 음양 차이, 얘를 다 해석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요, 수많은 그 예제를 놓으면서 이 내용들을 가능하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가 사주를 해석할 때도, 자, 적어도 그 하나만 12신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12신설을 공부하면서 육친도 공부하고 음양도 공부하고 오행도 공부하고 격국도 공부하는 것들을 갖다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여러 개의 사주 관법을 혼합해서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처음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꾸 여러 번 이걸 반복해보면서 저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가능한 제가 바라보는 것들을 이렇게 키워드를, 사주 관법들을 이렇게 써주고 요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해가면서 사주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나, 대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나, 세운에 올 때는 어떻게 해석해라,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